자, 먼저 갑시다. 이 작품은 이게 좀 그러니까 시랑 차이점을 기준으로 좀 먼저 좀 생각을 할게요. 앞에서 봤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랑 차이점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먼저 편해요.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에서는 그냥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그냥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안에는 그렇죠? 구체적인 인물들의 구체적인 인물의 삶의 애환 됐죠? 이거를 다룬다. 이게 하나하나 좀 등장한다. 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중심 인물이 있는 건 아니야. 중심 인물은 없어요. 주인공이 없다는 얘기야. 특별한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인물의 심리가 나와요. 그냥 여러 인물의 심리를 이거 너네 학교 프린팅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문장은 심리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 인물의 심리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병렬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나란히 그냥 늘어났다는 얘기야. A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B씨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C씨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는 와중에, 자, 이 인물들, 그렇죠? 구체적인 이 인물들, 특징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특정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뭐 젊은이, 중년 사내, 농부, 처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인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괜찮습니까? 대신에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여기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소외된 사람들의 전형인 거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될 수 있는 모습.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건 동일해요.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먼저 잡아두고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인물들 좀 보면은 한 6, 7명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매칭해서 정리해 두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 있잖아. 맨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시험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거의 빠지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예전에 수능 특강에도 실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작년인가? 작년이네. 맞네. 작년 수능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목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됐죠? 아무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죠. 이 부분 보시면 알겠죠? 요거. 그죠? 시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죠? 시에서. 그죠? 시에서 소재를 차용한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설로 옮겨온 거지. 됐죠? 재창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시가 먼저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일단. 시가 먼저다. 그렇지? 소설을 보고 시를 쓴 게 아니라 시를 보고 소설을 썼다. 그러면서 첫 문장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나오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막차라고 하는 애, 그렇죠? 시에서 정리했던 거지만 희망, 행복, 그렇죠? 희망이나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도 삶의 애환이 드러나는 거야. 전반적으로 애상적인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역장, 늙은 역장 등장하죠. 늙은 역장. 이 사람이 서술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작품 안에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역장이구나. 역장이 등장할 뿐이지 이 작품 자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인물이 어떤 생각과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서술자가 다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게 아예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모조리 서술하는 게 아니라 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술자로 세워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성을 가지긴 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오해할까 봐서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면 이 작품 자체가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써. 됐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갈게요. 뭐 시계가 8시를 막 지나고 있었고 이런 건 넘어갈 거고. 자,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가 되느냐? 산골 간이역이 되는 거죠. 작은 산골 간이역. 자, 이 간이역이라고 하는 공간, 그렇죠? 간이역이라고 하는 공간. 이게 이제 조금 대표격이 되는 소재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간이역 말고 그 외부 세계 있잖아. 외부 세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시점이야. 근데 대신에 이 산업화 도시화랑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간이역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뭐를 해? 과거를 회상하고 이렇게 합시다. 인물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죠? 그리고 서로 같은 부류구나 우리가 라고 생각하는 거 연대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을 갖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밖에 이제 눈까지 내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 시의 계절적인 배경이 되는 겨울 게다가 눈이 펑펑 오고 있는 그렇죠?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인 거야. 애환이 묻어나는 그런 풍경이 되는 거고. 됐죠? 그 정도 내용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나가던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건 혹시나 해서 체크하는 거야. 자, 눈송이가 떨어진대잖아. 근데 둥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떨어졌대잖아. 눈이 무슨 표정을 지어. 의인화 해준 거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그렇죠? 세부적인 거라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 뭐 서술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총 5명이 있답니다. 어디 갔어? 여기 부분 갈 거야 지금. 자,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자, 5명의 이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톱밥난로 있다고 했죠? 톱밥난로. 시에서도 중요한 소재였기 때문에 소설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로와 위안, 따뜻함,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도구이자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 톱밥난로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해요. 매개체가 돼요. 괜찮죠? 톱밥난로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의 소개가 나와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뭐 의자에 막 기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늙은이 나오죠.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 중인 거지. 이게 지금 이 노인의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정도만 해두세요. 지금 이런 거는 내용 일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본문은 줄 거잖아. 그렇죠? 대략적인 정리만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옆에 노인의 아들도 등장을 하죠. 노인의 아들. 이 사람이 농부예요. 노인의 아들, 이 사람이 농부입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네요. 중년의 사내. 중년의 사내. 이 사람도 그냥 먼저 얘기할게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 감옥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살이 했던 사람. 지금은 이제 풀려 나온 건데 되게 장기수였던 거죠. 오랫동안 감옥살이 했던 사람. 얼마 전에 뭐 하다가 영상 링크를 짤막한 거가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앞에 자세한 내용은 못 봤어.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사람을 해쳐가지고 감옥을 갔나 봐. 한 20년인가? 하고 나서 출소를 했대. 근데 이제 딱 나오자마자 이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가 처음 이제 감옥에 갈 무렵에는 이제 버스 토큰 쓰고 회수권 쓰고 이러던 시대인데 교통카드 막 쓰잖아. 그러니까 그 카드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은 처음 봤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폐를 안 내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 쪼가리를 이렇게 주니까 막 물건을 주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도 좀 비슷한 지금 상태인 거야. 그런 내용 정도.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일단 3명의 인물 나란히 나왔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옆에 청년 하나 있죠? 청년. 네 번째 인물 되겠네요. 청년. 청년 얘기 잠깐만 밑에서 그냥 아예 보고 하자. 미친 여자 그리고 옆에 한 명 앉아 있어요. 미친 여자 한 명 앉아 있어. 근데 이제 이 청년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다음 문단이야 여기. 청년이 어떤 모습이냐? 난로 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야. 자, 뒷부분에 이 사람도 자세히 나오긴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사회운동했어요. 사회운동. 시위. 하다가 제적당했습니다. 제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냐? 제적. 잘렸다고. 학교 잘렸어요. 대학생인데 학교를 잘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게 있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그 이상이 현실로 인해서 좌절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좌절된 이상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좌절된 이상에 대한 슬픔 그리고 혼란. 지금 이런 상태를 느끼고 있는 청년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정도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 페이지에서 이제 더 정리할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톱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번 참고만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방금 전 처음에 나왔던 이제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의 이제 심리가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인물들의 내면이 병렬적으로 나온다고. 중심 인물이 없으니까 농부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청년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중년 사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게 계속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험지에 뜨문뜨문 잘라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블라블라 중략, 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누구의 내면인지,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는 거야.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됐죠? 자, 그때 이제 이렇게 갑니다. 아들, 이 사람이 아까 농부, 됐죠?
아들이 노인을 내려다 보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모든 게 다 짜증스럽대요. 이 짜증스러운 이유. 아버지가 몇 달째 아파. 아버지가 몇 달째 아프고요. 이것도 좀 짜증이 나고 지금. 근데 하필이면 이제 또 아버지가 병원 가자고 한 날 밤중에 눈까지 여기에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됐죠? 아니 이전에는 몇 번씩이나 병원에 가자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병원 가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서야지. 짜증을 내다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래버리니까 좀 짜증이 났는데 아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요런 생각도 하죠. 약간 죄스러운 마음도 드는 거. 그렇죠? 자,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해두면 돼요. 이 농부 아들의 심정인 거야 지금. 아버지와 지금 길을 나서면서 짜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좀 미안한 마음. 왜냐면 이게 진작에 모시고 갔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치? 어떻게든 진작에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실 때까지 기운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 요 때까지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했다? 여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요 정도까지 내려갈게요. 기침을 할 때마다. 됐죠?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중년 사내, 내면이 나와요, 이제 중년 사내. 중년 사내가 불현듯 얼굴 하나가 떠올라요. 누구냐? 감방장인 늙은 허씨. 압축적으로 그냥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죠? 중년 사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은 방에서 지냈던 허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출소하면 한번 찾아와, 뭐 이랬었거든. 근데 출소하고 나서 찾아가질 않았었어.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찾아가려고 하던 길이야. 괜찮습니까?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와중에 이제 내면이 서술되는 거야. 이 장면이 더 중요할 겁니다. 뭐 허씨를 찾아가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년 사내의 내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요겁니다. 교도소의 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자, 그러면서 그곳엔 사내가 잃어버린 12해 동안의 세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오히려 감방 밖에서의 시간이 현실감이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됐죠? 감옥 바깥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시를 봤을 때도 그랬던 거지만 이 소설에 드러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소외된 인물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는 따로 있지만 제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어찌 됐건 다 소외된 거라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농부와 노인, 그렇죠? 농부와 농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로 바쁘고, 그렇지? 가난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죠? 이 바쁘고 가난한 상황 때문에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고, 중년 사내 같은 경우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지내면서 현실로부터 소외된 거잖아 지금. 나왔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적응을 못해. 괜찮죠? 플라스틱을 내밀면 물건을 준다고. 이거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년 사내인 거예요. 됐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쭉 넘어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이제 청년 나와요. 청년. 청년은 이제 어떤 거냐, 요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기 옆에 있는 미친 여자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추운 곳에서, 막 이렇게 읽고 있죠. 그러니까 미친 여자를 조금 신경은 써요. 얘도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됐죠? 아무튼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일단 넘어가고 이제 청년의 상황이 조금 자세히 나오죠. 청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요. 그는 대학생이었대요. 아니, 보름 전까지는 대학생이었어. 근데 청년은 아직도 저고리 안주머니에 학생증을 지니고는 있지만 영영 쓰지는 못할지도 몰라. 그렇죠? 왜냐면 대학에서 제적당했거든. 그렇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청년이 생각하는 게 나오거든. 이거 보세요. 자, 아우슈비츠의 학살, 세모. 아름다움, 동그라미. 꿈꾸는 행위, 동그라미. 그렇죠? 자, 아우슈비츠의 학살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독일에서에 있었던 그거잖아. 할로코스트.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가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부조리, 모순.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상의 그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괜찮습니까? 됐죠? 이걸 생각하던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나서 침묵, 잠, 그리고 죽음. 됐죠? 침묵과 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저항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수능적인 거. 그죠? 무기력한 모습. 괜찮습니까? 가슴의 뜨거움, 당연히 동그라미겠지. 저항 의지, 저항 정신.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 캐릭터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압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청년 어떤 캐릭터를 지니고 있어? 사회의 부조리나 모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던 인물이야. 그러다가 학교 잘렸다고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텅 빈 강의실에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됐죠? 됐죠? 여러 가지 이제 강의실에서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하면서 무엇이 그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는 것인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됐죠? 결국에는 수위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실에 오랫동안 앉아 난 이미 잘렸지만 학생이 아니야. 나가려는데 멍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고민한 거야. 내가 왜?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뭔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 건가? 이거잖아. 그리고 나를 왜 지네들이 왜 나를 함부로? 맘대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 라고 하는 그 신념의 흔들림 있잖아.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맨 앞부분에 기억나니? 난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 2000년도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사회로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역리나 소외된 인물. 그렇죠. 자, 그러던 나중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한때 사람들, 새로운 등장인물 나옵니다. 한때 사람들, 그렇죠. 네 사람 다 여자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행상꾼 아낙네들이 좀 있고요. 행상꾼 아낙네 있고요. 그 다음에 몸집이 큰 중년 여자 있고요. 그리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처녀. 요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 여자 1명, 바바리 코트 입은 여자 1명, 행상꾼 아낙네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 들어온 거야. 됐습니까? 뭐 몇 명인지까지는 중요하진 않을 거야.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원래 이제 요 앞부분까지는 다들 그냥 이게 그 노인이 쿨럭쿨럭하는 그 기침 소리만 나고 다들 그냥 멍 때리고 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이제 그 4명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잠깐 소란스러워져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잠깐이지. 아무튼 다음 부분은 조금 많이 건너뛸 겁니다. 뭐 와가지고 뭐 기차 떠났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뭐 기차 다행이네요 뭐 이런 거야. 아직 안 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행이네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농부는 또 뭐 지금 2시간 연착되는데 뭐가 다행이야? 막 기분 나쁘지. 늦게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막 이러고 있잖아. 아직 안 왔네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불쾌한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장면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자, 중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지금 건너뛴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중년 여자 같은 경우 아까 행상인 아낙네 2명 있었잖아. 행상인 아낙네 2명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년 여자 있잖아. 중년 여자는 이제 묘사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되게 살집이 있고요. 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밍크 코트 입었고요. 보석 반지 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유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 여자의 모습을 아낙네들이나 처녀나 쳐다보면서 이 시선을 알아. 그래서 약간 젠체를 좀 하지. 내가 좀 겉으로는. 근데 그것 좀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년 여자가 이 작품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겪었던 이전의 내력을 살펴보면 이 사람도 역시나 소외계층에 해당했던 사람이고 따뜻한 내면을 지닌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건 차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중년 여자가 쭉 둘러보던 중에 대합실안을 쭉 둘러보던 중에 바바리 코트 아가씨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고 그런 계집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겉에 복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학교 프린트 한번 쭉 훑어보니까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어서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중년 여자는 그렇죠? 바바리 코트를 입은 여자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해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처녀 얘기 나옵니다. 춘심이래요. 바바리 코트 입은 처녀의 이름은 춘심입니다.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이름이 등장해요. 유일하게. 근데 뭐 그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춘심이도 소외 계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춘심이의 내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술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좀 벌었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가족들이 온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믿어주는 것 같아서 고향에 잠깐만요. 중소리 되게 크네. 요거는 좀 끝까지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쉽시다. 자, 고향에 어찌됐든 그냥 그럭저럭 믿어주는 눈치여서 돌아가던 중이었고 돌아가던 중이 아니야. 미안해요. 돌아갔었고 돌아가서 고향에 있다 보니까 고향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려고 나오던 길입니다. 괜찮죠? 그 정도로 그냥 이 내력만 조금 살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장. 그렇죠.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기적 소리가 들리지? 기차가 한 대가 와요.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막 주섬주섬 준비를 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왜? 특급 열차였거든. 특급 열차 체크하세요. 이거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특급 열차. 이 특급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역 말고 그 외부 산업화 도시화 된 거라 그랬잖아.
산업화랑 도시화가 일어났어. 이것의 혜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상징해요. 편리. 괜찮죠? 근데 다만 대비가 될 수 뭐랑 간이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막차 있잖아. 그 막차는 완행열차예요. 완행열차. 그러니까 이 간이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급열차를 탈 수가 없어. 그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당연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소외감이 부각되지. 그렇죠. 지나가지만 탈 수 없는 편리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갔을 때 뭐 차장이 잠깐 등장해가지고 중년 사내한테 말 거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쭉 좀 많이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조금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막 장면 설명하는 게 조금 길어져가지고 뒤로 좀 쭉쭉쭉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읽어만 보세요. 요 중간 부분은 그죠? 자, 1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차장이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말 걸거든. 그냥 막 대학생한테도 말 걸고, 아, 저 학생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춘심이가 옆에서 뭐 대학생이 뭐라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18쪽까지 쭉 넘어가시면,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다시 이제 여기 마지막, 아, 오는구나. 이쪽 있잖아. 내가 봤을 땐 여기서부터 시험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자, 아까 급행열차 한참 지나갔잖아. 아, 다시 한번 기적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도 그리고 준비를 해요. 다시 기차에 타려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근데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또 다시 급행열차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급행열차가 2대 지나가는 동안 완행열차는 오지도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좌절감, 허탈감 이런 거 느끼게 되겠지. 자, 그러던 중에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은 약속을 한 것처럼 말을 잊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죠.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이 소설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과 지금 동일한 거 계속 가고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인물들의 심리는 허탈감 되겠죠? 허무감 되겠죠? 됐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옵니다. 이거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휴, 산다는 게 무엇이건디? 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노인이 이렇게 나지막이 읊조린단 말이야. 자, 이 말로부터 인물들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돼요.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해요. 도대체 삶이란 뭘까? 물론 이 노인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태도는 고달픔과 탄식이지. 그렇죠? 아유, 도대체 사는 게 뭐길래.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년 사내가 떠올려요. 소재 중심으로 연결을 좀 합시다. 중년 사내에게는 산다는 건 벽돌담 같은 거였대요. 연결. 중년 사내에게 삶은 벽돌담이야. 도대체 뭐였는데? 폐쇄된 공간이고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중년 사내에게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하면은 중년 사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감옥에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지만 바깥 세상에 적응을 못하잖아. 나에게 있어서의 삶은 감옥 안에서의 삶밖에 없는 거야. 그 바깥의 삶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흙과 일이랍니다.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뭐 여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농부에게 있어야 삶은 흙과 일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평생 농사를 지어도 가난과 근심이 계속되는 거. 이게 농부의 삶인 거야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소외된 인물.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서울 여자. 그렇죠? 이 서울 여자가 아까 그 중년 여자입니다. 중년 여자. 이 사람에겐 돈이래요. 이 사람은 돈이랍니다. 이 사람 여기서 지금 내가 설명할게요. 그냥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 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중년 여자, 서울 여자에게는 인생은 돈인 거야. 삶이란 돈인 거야. 괜찮죠? 여기 문장 나와 있죠?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란 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이다. 그렇죠? 자, 조금만 내려가면 춘심이 얘기 나옵니다. 내려가서. 자, 춘심이는 애당초 그런 질문 생각하기도 싫답니다. 생각하기도 싫대요.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굳이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란 청승맞은 유행과 가락이나 술에 취해서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 같은 거. 그러면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술이 좋아요. 그만큼 이 춘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우리 이렇게 이제 세파라고 하지. 세파. 삶의 그 힘겹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거기에 찌들은 거지. 복잡한 생각이고 뭐고 그냥 다 치우고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춘심이의 삶인 거야. 그렇죠. 자, 대학생 나오네요. 대학생에는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랍니다.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네요. 그렇죠? 자,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요. 아니야.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용서할 수 없대요. 근데 지금껏 겪은 게 있잖아. 학교 잘리고 쫓겨나고 이랬잖아.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거든 지금. 학교 잘렸다고. 자,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생들에서는 이게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얘기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내야 한다. 그렇죠? 종소리 되게 기운 빠져.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념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대학생.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행상꾼 안악내들 나오죠. 행상꾼 안악내들. 이 사람들한테는 허허한 길바닥 같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됐죠. 그리고 아니면은 싸구려 옷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삶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런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할 능력,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여기다가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투영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싸구려 옷까지 굉장히 남루하다고 얘기하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허허한 길바닥처럼 불안정한 하고 막막한.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이야. 당장 내 새끼들 밥은 먹고 있는지,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는지, 남편은 또 술에 취해서 뭐 사고는 안 치고 있는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더 우선인 거야. 그렇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지금 쭉 나열됐잖아. 그렇죠? 각각의 이제 대합실 안에 있는, 단위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그렇죠? 내면의 심리가 병렬적으로 제시가 됐던 거고. 자, 중간에 잠깐 건너뛸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때 요 건너뛰는 거 20쪽, 21쪽 여기 건너뛸 건데, 청년 있잖아, 대학생. 대학생이 갑자기 톱밥을 이렇게 난로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희망 이런 거 있잖아. 약간 희망이나 행복 이런 걸 살짝 꿈꿔요. 중년 사례도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꿈꿔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살짝 위안을 얻는 장면이 등장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 작품 안에서도 난로 있죠? 톱밥난로? 그렇죠? 이 소설 안에서도 톱밥난로는 인물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 그 내용인 겁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장 22쪽으로 갑시다. 자, 막상 열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됐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그때 근데 사람들의 반응, 피곤함과 허탈감. 됐죠? 기차가 왔다고 반가워할 여력도 없어. 너무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됐죠? 자, 그리고 다들 차에 올라서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차장이 돌아보죠. 나 왜 자꾸 차장이라 그럴까? 차장이 맞나? 차장? 뭐였지? 역장이었지? 역장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미친 여자가 남아있죠. 미친 여자는 기차를 안 탔습니다. 됐죠? 자, 왜 이 미친 여자가 기차를 안 타고 남아있느냐? 자, 조금만 내려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여기. 이 사람은 그 앞서서 지금 떠나간 대합실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도 물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소외된 사람이다. 더 소외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인물인 거지.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역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마지막 장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톱밥 난로를 꺼야 하는데, 난로를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고 어떻게 해줘?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주죠. 요 두 개의 내용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톱밥을 더한다. 그죠? 연민과 동정과 인간애를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요 문장.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거 이 시에서 추위, 차가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시련 이런 거였다고. 근데 이게 밤새 지속될 거래잖아. 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삶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소외계층은 계속해서 있을 거야. 당연히 동정과 연민, 인간애를 보여야겠지. 그렇죠?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작품으로도 정리를 하되 사평역 두 작품을 이제 크로스로 조금 정리하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